네, 며칠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다소 주춤해졌는데 이 바다의 사정은 다르다고 합니다. 바다는 육지와 달리 서서히 식기 때문에 올여름 해수 온도가 남해안의 경우에 예년보다 5도나 높아졌는데요. 이 폭염이 가라앉았어도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는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연구과 최진 연구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비 오고 나서 정말 이 육지의 기온은 선선해졌는데 바다는 여전히 지금 고수온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7월 초에 장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시작된 폭염으로 전국 연안 수온이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7월 12일에 전국 연안의 고수온 관심 단계를 발령했었고요. 그리고 7월 15일 전남의 한평만, 그리고 등량만, 가망만에 대해 고수온주의보 발령을 시작으로 7월 29일까지 경기도와 인천, 서해 일부 해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해역에 주의보가 발령되고 8월 4일까지는 서해 내만과 남해 내만 연안 해역에 경보도 발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주부터 폭염이 점차 약화되고 일사량 감소로 인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수온 상승 경향이 정체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평년 대비 높은 수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피해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고수온으로 인한 이제 양식 어민들의 피해 상황이 저희 뉴스로 또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올해 피해 상황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건지요? 네, 올해 고수원 기간이 현재 진행 중이고 또 지자체와 합동 피해 조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피해 원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고수원으로 대부분 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석 중에 있으며 분석이 완료된 이후에 원인은 보다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도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2018년도에는 전국적으로 60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요. 피해 품종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해안의 강도다리, 남해안의 전복, 서해 남해안의 조피볼락,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양식 품종인 넙치가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피해 상황을 보아서는 2018년보다는 그래도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고수온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이 됐을 때 양식 어민들이 그나마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네, 현재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육관리를 통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일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수원이 발생한 현 시점에서는 육상양식장과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먹이 공급 중단, 메카산소나 산소 발생기 등 대응 장비를 가동해야 하고요. 지금과 같은 고수원 시기에 먹이를 공급하게 되면 먹이 공급 시에 산소 소비량 증가로 물속의 용존 산소량은 단기간에 감소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류의 대사 기능 장애와 폐사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현장을 점검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수온이 약간 하강하였을 경우에 먹이를 공급하는 양식장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부분을 가장 신경 써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고수온 대응 긴급 방류 시에는 정부 보조 지원 에 따라서 보상을 실시하고 방류 전 질병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게 긴급 방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수온이 높을 때 양식장에 이제 먹이를 주는 걸 좀 자제를 해야 되고 방류하기 전에도 좀 검사를 받고 관계기관에 확인을 받고 또 방류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적인 과정이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반복되는 고수온 현상도 결국 지구 온난화, 뭐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 맞습니다. 네. 그게 좀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수산업계 관련 기관에서도 이 고수온과 관련한 어떤 대비책 좀 마련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로 고수원 내선 품종을 개발하는 연구와 고수원 신품종을 개발하는 것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식을 많이 하는 넙치와 전복을 대상으로 고수원 내선 품종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요. 넙치는 2018년도부터 그리고 전복은 2014년부터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양식 생물을 고수온에 노출시켜서 살아남은 개체를 선발하고 이를 어미로 키워서 후대를 생산하는 방법, 저희가 이제 선발 육종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선발 육종을 통해서 고수온 내성 품종을 개발하는 연구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기후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양식 품종을 개발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수온에 잘 견디는 품종 개발을 위해서는 아열대 바리종인 대왕 바리를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북바리나 자바리와 교잡하여 신품종을 개발하는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교잡 신품종의 서식 수온, 성장 등 양식에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뉴스에 수온이 뭐 조금 내려갔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 언제쯤 이 고수온 현상 걱정 없이 좀 지나 보낼 수가 있을까요? 네, 8월 중순 들어서 정체 전선 등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자주 내리고 있고, 기상청에 의하면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도 전국적인 강수가 예보되어 있어 연안의 수온 또한 점차 하강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맞춰서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전후해가지고 고수온 특보가 단계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연구과의 최진 연구소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